우리에게 익숙한 식물의 모습을 뛰어넘는 다양한 식물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화면에 화려한 꽃이 보이실 텐데 이 사진은 제가 작년 여름에 백령도에 갔을 때 촬영해 가지고 온 식물 사진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해변에 이 식물들이 야생으로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서 꽃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 이름 혹시 아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금방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식물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름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어서 식물 사진 몇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떠오르는 식물 이름 다들 있으시죠? 예, 아마 다 똑같은 식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요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공원 한가운데 있는 큰 조형물인데, 이것도 뭔지 알겠다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또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식물 이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다 장미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그림은 장미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헝겊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냥 사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화가 되어 있고 장미를 연상시키지만 진짜 장미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 딱 보자마자 이거 장미 이런 이름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미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요 식물의 그림을 옛날에 1800년대 후반에 그렸던 걸 찾았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왼쪽에 있는 건 현대에 촬영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식물학자이자 식물화가였던 피에르 조셉 르두테가 18세기 말에 그린 로사 센티폴리아 폴리아세아라는 장미 품종이에요. 품종이라는 말은 이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띌 수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육종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모양새라는 뜻인데, 여기서 센티폴리아는 꽃잎이 100겹,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폴리아세아는 주름이 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풍성하고 예뻐 보이게 하려고 꽃 겹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개량한 품종입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책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게 채취하여 먹기 필드 가이드와 야생 식재료 요리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웬디 홀랜더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표지에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 속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야생에서 우리가 채취해서 식료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그려서 책에 수록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식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꽃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백령도에서 촬영한 그 사진에 있는 식물이 미국 책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당화라고 합니다. 해당화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당화는 아까 그 100겹의 장미처럼 혹은 여러 가지 색으로 품종 개량을 하기 전에 그냥 야생 상태에서 진화해온 몇 가지 종류의 장미들이 세계에 있는데요. 그 종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원래의 장미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식물을 봤을 때 장미가 잘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만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의 장미가 가질 수 있는, 화원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미들의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전부 육종을 통해서 혹은 염색해서 혹은 간혹 가다가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야생 상태에서 장미가 가질 수 있는 색은 이처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 여러분들 조화로 꽂아놓은 장미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야생 장미보다 더 가깝고 또 친근하게 여겨질까요? 또 이 그림도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여기 가운데 보면 장미 품종이 3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빨간색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이런 품종들 개량할 때 장미의 향기도 품종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어떤 건 조금 더 달콤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새콤하고 뭐 어떤 향기가 더 진하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사람이 조절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화학식들 보면은 장미의 색깔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색소의 화학식들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그런 장미의 향기를 담당하는
그런 또 화합물들의 화학식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읽을 수 없는 이런 추상적인 그 기호들이 이렇게 장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데, 아까 보셨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미, 공원에 있었던 조형물로 된 장미, 조화로 이루어진 그런 장미들보다 이런 추상적인 화학식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장미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장미와 모양은 닮지 않았지만.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장미 종 3가지가 적혀 있어요. 왼쪽에 로사 루고사가 아까 봤던 해당화고요. 또 뒤에 옆에 이제 2가지 장미들이 전부 세계의 여러 장소에 존재하는 야생 장미 종들의 학명이거든요. 얘네들이 엽록소 안에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 시퀀싱해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들은 이 장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그런 정보성 그림이고, 이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 장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리 같은 그림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장미가 연상되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장미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미의 본질을 얼마만큼 말해주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파이프, 저 담뱃대 밑에 이제 불어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건 파이프의 모습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을 들고선 담배를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가 가진 어떤 일부의 속성은 그림이 담고 있지만, 파이프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이 그림은 하지 못하고, 또 이건 진짜 파이프는 아니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의 영감을 받아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1973년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식물을 보실 때 사람이 손길이 미치기 이전에 그 모습의 다양한 모습들은 어떤 게 있었을지 또 상상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평소에 접한 익숙한 식물의 상투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식물의 본질을 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투적인 식물의 모습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의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2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식물의 삶의 생태에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